권력이 흔들리고 체제가 무너질 때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청운사청의 스님의 예언이 충격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묵언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여신 스님은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충격적인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에 대한 변화의 징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예언은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분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40년간 청운사에서 수행하며 단 한 번도 거짓된 예언을 하지 않으신 청의 스님. 그는 왜 침묵을 깨고 이 시기에 입을 여셨을까요? 청운사의 새벽은 언제나 깊은 고요로 시작됩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이곳에서 수행하신 청의 스님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며 명상에 잠기신 스님은 세상의 큰 흐름을 살피셨습니다. 1983년 스님이 청운사에 처음 발을 들이셨을 때만 해도 아무도 그가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보여주신 남다른 영적 통찰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조언을 따른 이들의 삶은 놀라운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청운사 주지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청의 스님은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시며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의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깊은 통찰과 예지의 시간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6개월 전 스님은 대만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곧 거대한 폭풍이 동아시아를 강타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기업들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역시 스님은 정확히 예견하셨습니다. 세계 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인류의 욕망이 만든 재앙입니다. 당시 이 예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예지력은 경제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도 미리 내다보셨고 2022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도 예견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의 무삼함과 별화의 철학은 스님의 예언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별화입니다. 하지만 그 별화 속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스님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만 정부와 주요 기업들도 스님의 통찰력을 인정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스님의 조언은 여러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스님은 긴 침묵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왔지만 스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2023년 겨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과 함께 깨졌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한국의 정치적 격변에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 예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을사년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새벽 4시 긴급 기자회견자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고작 7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군부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고 주요 정부청사와 방송국은 군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계엄령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립, 경제 위기의 심우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 악화는 이 극단적 결정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군부의 장악력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전면 금지되었고 언론의 자유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실시되었고 주요 도시의 거리에는 군인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긴급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교육기관들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들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이 조치를 지지했지만 많은 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이어졌고 이는 가족과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내정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청해 스님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이미 2023년 말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군대가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계엄령은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군사적 통제는 시작일 뿐 진정한 변화는 을사년 여름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 이제 우리는 그 예언된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긴장과 불안 속에서 국민들은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 스님의 예언 속에는 이 혼돈을 넘어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을사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년, 이 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나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이뤘던 국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그리고 이제 2025년, 12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아온 을사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0년마다 찾아오는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에서 을사년은 목의 기온이 가장 강한 해입니다. 오래된 것은 쓰러지고 새 것이 자라나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청해 스님은 이 을사년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질 때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번 을사년은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계엄 통치 아래 군부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예언은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군대의 힘은 봄까지만 이어질 것이다. 여름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기입니다. 을사년 여름, 특히 7월은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됩니다. 7월의 달빛 아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 인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군부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저항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예언하신 대로 봄이 지나면서 군부의 장악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예언은 국제관계의 변화입니다. 동쪽의 오랜 적과 화해하고 서쪽의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은 이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전환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다.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이 국권 상실의 비극이었다면 2025년 을사년은 새로운 부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해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습니다. 을사년 겨울이 오기 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 여성 정치인의 부상이 예언의 실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도 한 여성 정치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이민정 의원. 그녀는 계엄령 선포 이후 침묵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군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 하버드 행정대학원 석사 출신, 10년간의 외교관 경력. 그녀의 이력은 전통적인 한국 정치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사적 통제가 아닌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녀를 한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소개했고,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정책 비전입니다. 디지털 혁신에 도만 행정개혁,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이는 기존 정치인들의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민정 의원의 부상은 청해 스님의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름의 달빛 아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는 듯합니다. 그녀의 성장 배경에는 서구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는 스님이 말씀하신 서쪽에서 불어올 바람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곤불은 그녀를 위험한 혁신가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그녀의 외국 경험을 문제 삼으며 진정한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은 오히려 그녀의 지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녀의 지지율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2030세대에서는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곤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일부 젊은 장성들은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그녀의 주장에 은근한 동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곤부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민정 의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권위주의에서 소통과 혁신으로,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열린 세계주의로의 전환. 이는 을사년이 가져올 변화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의 물결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서풍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자산 분결, 비자 제한, 그리고 군사 협력 일부 중단까지.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럽연합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이후 자유무역협정 재건포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이 예언하신 서쪽에서 불어오른 바람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풍이 불면 오래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곤불은 이러한 서방의 압박에 강경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도 주목됩니다.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이민정 의원의 등장을 계기로 해빙 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은 한국 군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이 동결된 군 수뇌부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일부 장성들은 이미 이민정 의원 측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45년 해방기, 1960년 4.19 혁명, 1987년 민주화. 한국의 중대한 전환점마다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의 변화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해 스님이 예언하신 서풍과 함께 올 여인의 힘입니다. 이민정 의원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서구식 리더십이 바로 그 예언의 실현인지도 모릅니다. 군부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젊은 장성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님이 말씀하신 내부로부터의 균열과 일치합니다. 국제 금융시장도 한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년의 여름 햇살이 광화문 광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시민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군부의 통제는 예상보다 빨리 막을 내렸습니다. 이민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민주연합의 협상력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대로 여름은 변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가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군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분열된 국민 통합입니다. 계엄령 시기 또한 깊어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도 정부는 국민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확대, 주거 안정 대책까지.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무너진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 처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도입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이 시스템은 과거 하향식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제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와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은 이 변화를 예견하셨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싹트일 것이라는 말씀처럼 위기는 오히려 혁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국민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학가에서는 한국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한 새로운 체제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2024년 계엄령 선포부터 2025년 을사년의 대전환까지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군부의 통제,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스님의 예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정 의원이 이끌은 새로운 정부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서구의 바람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왔고 젊은 여성 지도자의 등장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청해 스님은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사년의 벼라는 100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빛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더 강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이해로, 분열은 통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이 보여준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